9억이 넘지 않더라도 대출을 못 해주겠다라는 게 생긴 거예요. 공공 분양에서도 지금 중도금 대출이 막혀서 벼락까지도 원통한데 전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당첨이 되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시장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은 그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면은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청약에서.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 9억이 넘지 않더라도 대출을 못 해주겠다라는 게 생긴 거예요. 보통 우리가 9억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과열지역에서 LTV 40% 정도 활용하면요, 중도금을 한 3분의 2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하나? 보통 연장을 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해요. 이제 이자를 조금 더 추가로 이제 이자를 더 내더라도, 그리고 잔금을 치를 때 15억이 넘지 않으면은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중도금에 있는 대출을 좀 메꾸는 형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 중도금 대출이 9억이 넘지 않는데도 안 나오는 데가 지금 생겼다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금융위에서 대출 규제를 했죠. 전세 대출도 지금 좀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담대도 막고 있는데, 지금 집단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은행을 찾기 힘들어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건설사는 해주고 싶죠. 그런데 대출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광교 힐스테이트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중도금 대출 불가로 계약자를 모집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공공 분양에서도 지금 중도금 대출이 막혀서 실수요자들이 차라리 청약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시흥의 장현의 A3블럭 있죠. 그 다음에 운정 3의 A17블럭, 그 다음에 화성의 봉담 2지구 A2블럭, 요런 데 지금 공공 분양인데, 이 공공 분양에도 집단 대출이 안 될 수 있다고 지금 공지를 했어요. 웃기죠? 이게 공공 분양의 청약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100% 내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좀 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100% 전액을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있는 사람만 다 좋은 거예요. 뭐 내가 무주택으로 현금이 10억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건데, 무주택인데 내가 지금 열심히 일했지만은 사실은 뭐 3억 모으기도 힘들어요. 4억 모으기도 진짜 힘들고, 그냥 자기 노동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본으로 하래요. 되게 안타깝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시장이라든지 이런 그 물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뜨거워하고 있어요. 청약 열기는 굉장히 뜨거워요. 나홀로 아파트도 지금 37가구 우장산의 한울 H밸리움이라는 아파트, 평균 61대 1, 그 다음에 오사 타입 같은 경우는 479대 1, 예, 37가구 모집에 2,300명이 모였대요. 청약 열기가 뜨겁죠.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래요. 이런 불안함들을 반증하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혼란을 주고 있는 게 두 번째가, 정부의 말을 잘 들은 사람과 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우선 정부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벼락까지도 원통한데 전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전세 난민으로 어떻게 내미냐? 대출을 옥죄고 있죠. 전세 자금도. 실제로 그 다주택자들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이용하는데 전세를 끼고 사고, 그 전세의 대출은 은행에서 나오니까 이거 자체도 악으로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악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주객 전도가 됐죠. 투기꾼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거주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투기꾼 프레임으로 씌워져 있지만요, 사실상 좋은 역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좋은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임대 물량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가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좀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전세 난민으로 지금 몰렸고, 뒤늦게 말을 좀 안 들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전세도 이제 임대차 2법, 그리고 이번 6월부터 임대차 3법이 종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가격들이 엄청나게 전세값도 오르고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결과는 이제는 수억 원을 감당 못해서 결국은 전세에서 반전세로 내몰리는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세에서 반전세로 나는 비율 자체가요. 예전에 임대차 입법이 시행 전에는요. 이 반전세 거래 비율이 4월 정도 한 차례 말고는 30%가 안 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임대차 입법이 시작한 7월 31일 이후부터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죠. 이 동안에 반전세로 거의 30%를 항상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서민들이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생활하기가 빠듯한데 그 생활을 위해서 주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출을 옥죄고 있죠. 아마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금융 당국에서 전세 대출 기준들을 거의 확정을 지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면서 전세 대출 규제를 할 거를 아마 명절 이후에 좀 확정 짓고 그 기준들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또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정부 말을 잘 듣지 않고 집을 산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벌었다는 것보다 생존을 한 거죠. 수도권 아파트 4주 연속 상승률 최고치, 인플레이션이 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거의 4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상승률이 0.21로 6주째 연속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건이 없었다면은 대처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수도권 아파트 현재의 전세값이 3년 반 전세 매매가보다 비싸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 경험하고 있어요. 전세값이 3년 전 매매가보다 비싸다. 그래서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이제 이용하느냐? 우리가 이제 갭 투자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거주를 위해서 주담대라는 걸 이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선 집을 사고 있죠. 근데 이제 갭 투자를 할 때 주담대를 사용한 사람은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상담하신 분 중에서 내가 집을 한 개를 지금 팔았어요. 이미 팔았어. 팔고 전세로 들어가겠대요. 근데 이제 규제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갭 투자를 하겠대요. 그냥 몰랐던 거죠. 근데 난 좀 안타까운 게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저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사용 못 하고 그다음에 주담대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용대출을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신용대출도 좀 막혔죠. 한도를 뒀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갭 투자들이 이런 매수자들이 15%가 신용 대출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갭 투자도 이거는 가능하고 이제 이제 주담대를 플러스 알파에서 신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갭이나 이제 실거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실거주는 만약에 주담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좋은데 들어가기 힘들어요. 절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들어간다고 쳐요. 지금 뭐 서울의 평균 매매가가 11억이 넘어가고 12억이 도달하고 있는데 10억짜리 집을 사서 LTV 40% 적용하면은 4억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DSR도 적용되면은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6억 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좋은 상급지에 못 가기 때문에 차라리 있는 돈에서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의 어떤 실거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갭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게 이제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주담대, 뭐 특히 이제 갭 투자는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단을 이용을 하는데 20, 30대는 연끌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비난을 했지만요. 이 젊은 사람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정부 말을 듣지 않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애 주기가 안타까운 분들이 계셨어요. 특히 이제 연끌도 안 되고 생애 주기가 연끌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갚을 능력들이 부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말하는 건요, 요지는 이거예요.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정부의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은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고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복지를 만들려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그 용기에 대한 보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생존에 보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